명제. 명제란 어떤 문장이야. 아, 식도 뭐 이런 것도 문장이야. 수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식 또한 수학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명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이런 걸 명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정도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다라는 건 누가 판단을 해도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3은 5보다 크다. 자, 이 녀석은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그치? 대신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치? 거짓인 명제. 뭐 흰범이는 잘생겼다. 명제지. 참인 명제. 거짓인 시발. 명제가 아니죠, 그쵸? 왜? 우리 엄마가 볼 땐 나도 잘생겼다고 그랬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뭐 예린이가 좀 비웃는 거 보니까 그 예린이가 볼 땐 졸라 못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래서 이런 건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오케이? 뭐 아니면은 뭐 서장훈은 키가 크다. 이런 건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그치? 이런 것도. 아니, 우리가 모두가 볼 때 다 키 큰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저 인도의 3m짜리 아저씨가 보면 졸라 땅꼬마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명제는 뭐 보통 대부분 문장 구성이 뭐뭐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명제들을 이제 기호화할 때 보통 소문자 알파벳을 씁니다. P부터 써요. P, Q, R, S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어떤 명제 P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녀석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뭐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뭐뭐가 아니다 라는 명제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명제를 부정을 시킨다고. 그럼 어떤 명제, 뭐 P라는 명제가 있을 때 P이다라는 명제를 나는 요 명제를 부정을 시키면 P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도 한글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로 물결 P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그냥 not P 이 정도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P와 요 녀석과 이 부정의 상관관계는 원래 명제가 얘가 참이야. 그럼 있잖아, 요 녀석은 거짓입니다. 오케이? 또한 요 녀석이 거짓이면 그 부정인 not P는 참이 된다. 이게 어떤 명제와 그 부정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렇죠? 무슨 아까 전에도 뭐 이런 애들 봅시다. 4의 배수는 4의 배 아니? 아까 뭐 썼지? 칠판에? 3은 5보다 크다 라는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은 우리 그 F를 대문자 F를 많이 쓰는데 이 녀석의 앞글자입니다. 뭐 어떻게 읽어 이거? false 라고 읽죠? 자, 근데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은 뭐라고 쓰면 될까? 3은 5보다 크지 않다. 학생들이 이런 표현 많이 헷갈리지. 크지 않다와 똑같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쵸.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죠, 그쵸?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라 크지 않다랑 똑같은 말이니까 작거나 같다가 돼서, 그럼 봐봐,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t라고 쓰고 t는 뭐 true에 이 녀석의 맨 앞 글자를 갖다가 true, false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제와 그 부정의 상관관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3은 5보다 크지 않다라는 명제를 다시 부정을 시키고 싶어. 그럼 다시 뭐라고 쓰면 될까? 3은 5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즉 부정시킨 녀석을 다시 부정을 시키면 다시 뭐가 된다? 처음 명제랑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치? 부정의 부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았죠?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뭐 적을 것도 없죠, 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녀석이 이제 정의라는 녀석과 증명, 정리 요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정의라는 용어랑 정리라는 용어를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각 용어들의 정의가 뭔지 잘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정의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거야. 누가? 맛있어? 수학자들끼리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죠, 알았지? 네. 그냥 우리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런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없어. 우리 정삼각형의 정의가 뭔지 알아?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우리가 그러니까 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라는 질문은 없다는 거지. 이런 질문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치?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사실 여백을 좀 남겨놨는데 그 여백에다가는 각 용어들 몇 개 우리 정의를 한번 일단 말로만 불러볼게. 내가 말로만 봐봐. 우리 그냥 도형의 성질, 도형들에서 나오는 정의를 먼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 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각의 정의 먼저 아는 사람? 이런 거 맞추면 애들 선물 줘야지. 각의 정의. 우리 중학교 1학년 교재에 나오는 각의 뜻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각도 있잖아. 도형이야. 각은 무슨 도형이냐면 반직선 OA라는 도형과 두 반직선,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똑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직선이라고 부르잖아요. O 있고 어딘가 A라는 지점이 있어서 한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걸. 또 B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반직선 OA와 반직선 OB로 이루어진 도형, 요걸 각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안 붙어도라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이 똑같잖아, 샹. 그렇지? 그래서 요 각의 크기, 이거는 이제 각의 크기를 이제 요 각도기로 잰 요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각도 하나의 도형으로 보는 겁니다. 알았지? 각은 뭐 이런 거고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자, 우리 예각 이런 거. 예각의 뜻 뭘까요? 뭐라고? 안 들려. 좀 더 크게. 괜찮아, 안 때려. 착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부터 수업을 이렇게 이 정도 목소리로 하면 들리겠니? 샹. 빨리, 괜찮아. 크게 얘기해봐. 90도보다. 좀 아쉬워. 설명이 좀 아쉽다. 90도보다 작은 각.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세상에, 그럼 0도보단 당연히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각도라는 게 우리 나중에 가면 마이너스 20도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거거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게 돼. 0도도 있잖아. 그리고 0도보다 커야 돼. 0도는 예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0도는 그 이제 각도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각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0도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이제 각이 작아진다라고 방향을 정의할 거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특강 때 들을 겁니다. 수학 1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자, 둔각은 뭘까요, 그럼?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부르겠지. 자, 그럼 우리 예각 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둔각 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한 각의 크기가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됐나요? 그 다음 우리 이런 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뭘까요? 그쵸?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죠. 그쵸?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이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지, 그치?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지, 그치? 하지만 그것이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되진 않는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낸 성질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정리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럼 마름모의 정의는 뭘까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사각형. 정사각형의 정의는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즉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각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 뭐 이 정도로 말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사다리꼴의 정의는 뭐예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오케이? 자, 우리 삼각형으로 넘어가 볼까?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등변 삼각형. 두 개의 변이 서로,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치? 근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어때? 똑같죠. 그쵸?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 그래서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두 개 길이 같아서 두 개가 합동이므로 얘랑 얘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걸 밝혀내는 과정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성질들, 이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정의나 아니면 이미 알려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왜 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알았지? 그 명확한 이유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리, 모든 정리는 있잖아. 증명 과정이 동반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중3 3-2의 첫 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잖아.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야. 삼각형 ABC에서 C가 B변일 때. 그치? 직각삼각형에서. 그렇게 해놓고 무슨 뭐 삼각형 그림 막 요런 거 해가지고 막 증명 과정이 나와요. 그치? 왜 이거 제곱이 얘네 둘의 제곱의 합과 똑같은지. 그치? 그래서 모든 정리들은 이렇게 다 증명이 동반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 수학에서는 정의와 정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리에 따라오는 그 유도 과정들, 즉 증명하는 과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 교육 과정에 나오는 공식들이나 그 전에 이전에 나왔던 공식들에 대한 증명 과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았지? 모르는 거 있으면 있잖아. 그 내인연에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내인연에 이렇게 막 다치면 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또 삼각형 또 뭐 있지? 삼각형 또 뭐?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직각이나는 건 뭔 개소리야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경민아, 직각삼각형의 정의 뭐야? 잠 좀 깨고 인상 피고 막 이러고 있잖아. 직각삼각형의 정의 뭐야? 아니,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자, 내 마이크 줄까? 자, 직각삼각형의 정의 뭐야? 그쵸? 한 각의 크기가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두 각의 크기는 모두 직각일 수 없죠. 우리 이런 거 물어볼까? 그럼 입체도형에서 정다각형의, 아니 입체도형이란다. 평면도형에서 정다각형의 정의. 정다각형. 내각의 크기가, 내각이라는 건 그 안쪽에 있는 각들을 말하는 거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들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정다면체의 정의는? 정다면체의 정의. 똑같다라는 게 뭔 말이야? 그치? 합동인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그 입체도형을, 그러니까 합동인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정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정다면체 종류는 뭐 5개밖에 없고 뭐 이런 거 아나? 그렇죠. 정다면체 종류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육면체,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그치? 뭐 이런 거 다 중딩 때 다 배웠죠. 이런 거 아나? 외심의 정의. 외심의 정의는 근데 이제 2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보통 책들 보면. 외심의 정의 무엇일까요? 외접원의 중심 이거 하나랑 또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외심. 외심의 정의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각 변에서 중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외심 그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점이 외심이 됩니다. 내심의 정의는 뭘까요? 2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역시 내접원의 중심과 또 하나는 뭐? 그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내심이라고 부른다라고 써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얘 내심이야? 그럼 요런 성질들이 있겠네. 정의는 뭐고 성질들은 뭐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짠짠짠짠짠. 뭐 여기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 봐봐.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 조건. 이란 말이 나오는데 조건은 있잖아. 명제가 아니야. 명제는 아닌데 봐봐. x는 사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그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문장이야. 그치? 뭔지 모르잖아. 하지만 이 자리에 3 x 자리에 3을 집어넣었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치? 뭐 2를 집어넣었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즉 저 문장 자체로 명제가 되지 않지만 저 미지수에 어떤 특정한 수를 넣었을 때 아니 수든 뭐든 무언가 값을 넣었을 때 참이 명제가 되지. 그치? 그때는 그런 녀석들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식을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미지수에 뭔가 들어가기 전에 미지수가 써져 있는 그 문장들은 조건, 명제가 아닙니다. 그치?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제를 기호화하고 싶은데 기호로 뭐라고 쓰냐? 어떤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은 뭐 px 뭐 소문자로 똑같이 아까 명제 뒤에 똑같이 이렇게 괄호하고 x만 붙여줍니다. 뭐 rx 뭐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이면 뭐 py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나요? 근데 명제랑 혼동될 일이 별로 없거든. 우리가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을 보고 이게 명제인가 조건인가 헷갈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굳이 px, qx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놔도 그냥 명제랑 똑같은 기호로 써도 그냥 얘는 혼동이 없을 때 조건도 x자 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어떤 그냥 명제 PQR 뭐 이런 거 있듯이 조건 PQR 그냥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이거야. 이 조건을 기호로 쓸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떤 뭐 P라는 명제가 있어요.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떤 집합에도 이름을 붙이듯이 명제에도 이제 이름들을 그 알파벳을 부여를 할 때 X는 어여 오세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길래 2시간씩이나 늦으셨을까? 과제하고 그 설계자 어우씨 둘, 넷, 여섯, 여덟 한 페이지를 안 뽑아놨더니 딱 하나가 없네.
일단 이걸 받아보자. 좀 이따 또 뽑아서 줄게. 자,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나오는 녀석이 이제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진리집합이라는 건데, 요 녀석이 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집합의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자주 이용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무엇이냐? 어떤 조건이 있어. 저 x는 4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를 싹 다 모아놓은 집합. 오케이? 봐봐.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집합이 있어? 1하고 2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하고 2는 모두 저 x에다 집어넣으면 저 조건이 참인 명제가 돼, 안 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조건이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한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얘야? 그건 아니라고, 그치?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 요렇게.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어떤 px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되는 그 x의 전체 집합. 합을 요 녀석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거야. 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건데 얘가 x에다 뭔가 탁 넣었을 때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걸 다 모아놓은 거 알았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집합은 우리가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많이 썼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px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알파벳을 똑같이 맞춰서 대문자 p를 쓰고요. 어떤 qx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녀석의 진리집합은 주로 이제 알파벳을 맞춰서 대문자 q라고 쓰고요. 이렇게. rx라는 진리집합이 있어. 조건이 있어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r을 쓴다. 이제 집합은 주로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니까 알파벳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이제 명제의 부정이 있듯이 봐봐. x는 4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라는 문장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x는 4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을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문장을 부정을 시킨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명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 역시 부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조건 px 요 조건을 부정을 시키면 아까 명제 부정시키면 앞에다가 기호는 무슨 기호 붙인다 그랬어? 물결 표시 붙이기로 했었잖아. 그치? 여기서도 어떤 px라는 조건에 물결 표시를 붙이면 요 녀석이 이제 px를 부정시켜 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어려운 얘기 없죠? 지금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그냥 수학자들끼리 그냥 이렇게 물결 붙인 거 그냥 부정시킨 거라고 쓰자라고 한 거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졸려 미치겠니? 왜 이렇게 졸까?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 엄청 조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아무도 안 졸았는데. 그치? 헤이 해줬어? 인상표. 자, 그러면 봐봐. 얘도 조건인 것처럼 얘를 부정시킨 요 녀석도 조건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아서 이불 깔아줘? 라꾸라꾸 침대, 그 간이 침대라도 하나 사나 이렇게? 이거 벽에다 매달면 되지 이렇게. 해외에 있는 그 이동식 열차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네 척추를 접었다 폈다 해버리려니까 그냥.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무슨 뭐 정신 차려. 아니 너무 쉬워서 그래? 자 봅시다. 들어봐. 좀만 더 설명하고 문제 좀 몇 개 풀 거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잖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 조건을 부정시켰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원소 x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 조건도 진리집합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얘도 역시 조건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도 진리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이제 1, 2, 4 이런 집합일 건데,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겠어? 1, 2, 4를 빼고 나머지 전부가 다 진리집합일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쓰면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야겠어? P에 우리 어떤 집합 A의 원소를 빼고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 그 P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화내지 말고. 됐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7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P 또는 Q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결합돼서 하나의 조건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P 그리고 Q라는 조건 봐봐. 6의 약수 X는 6의 약수 또는 8의 약수. 이건 지금 명제야 아니야? 참이야 거짓이야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없어. X가 몇인지 모르잖아, 그치? 대신에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야, 그치? 얘는 조건이야. 그러면은 X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참이라고 할 거야? 그럼 요 녀석에 우리 진리집합을 써볼까? 우리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입니다. 즉 자연수 중에서만 생각하면 돼. 뭐 1, 2, 3, 4, 6, 8 이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지, 그치? 지금 X는 6의 약수이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그쵸? 그리고 또 X는 8의 약수이다라는 것도 조건이지, 그치? 두 개의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돼서 한 개의 조건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6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지, 그치? 8의 약수이다라는 녀석의 진리집합도 있고요. 요 두 녀석이 또는으로 연결되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져? 두 개의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그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인가?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배울 때 합집합은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거, 즉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인 게 합집합의 원소였어요, 그쵸? 또는이 들어가는 게 합집합밖에 없었잖아, 그치?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게 다 지금 조건입니다. PX, X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 녀석 P 또는 Q라는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겠지, 그러니까, 그치? 요 녀석의 진리집합 P와 요 녀석의 진리집합 Q에 합집합 시켜놓은 겁니다, 그치? 그럼 아까랑 똑같이 X는 6의 약수이고 8의 약수이다.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6의 약수이고 8의 약수인 거 쭉 불러봐. 1, 2가 끝이야, 그치? 다른 거 없잖아. 그냥 그래. 이런 건 이제 대답이랑 좀 잘 따라서 해야 덜 졸립다. 그냥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러면 졸려. 이러면 진짜 졸립지. 당연히 졸립지. 이러면 엄청 졸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엔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지금 2고일 때는 교집합을 찾으면 되겠네, 그치? 즉
두 조건이 그리고로 연결돼 있을 때 P 그리고 Q라는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또 됐나요? 그쵸? 네. 그럼 얘도 역시 두 조건이 연결된 하나의 조건이잖아 지금, 그치? 이 하나의 조건 역시 부정을 시켜볼 수 있겠지, 그치? 역시나 이제 부정을 역시 또 시켜본다고 하면 우리 진리집합으로 지금 또 좀 많이 생각을 할 거야. 어떤 조건을 부정을 시키면 진리집합이 여집합이 되잖아, 그치? 네. 즉 봐봐, 내가 P 또는 Q라는 요 조건을 부정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인 P 합집합 Q를 여집합을 시킨 게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요 녀석 뭐라고 쓸 수 있어? 너는 벌써 오자마자 졸린 거야? 아니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졸려 혹시? 어이씨, 오자마자? 봐봐. 그럼 요 녀석은 우리 교집합은 그리고야 또는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치? 봐봐. 얘는 그럼 P의 여집합은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잖아, 그치? 오케이? 즉 뭐라고 쓰면 되겠어? not P 요 녀석이야, 그치? 그리고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리고 요 녀석 뭐야? not Q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즉 P 또는 Q의 부정은 각각 부정을 시키고 또는을 그리고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좀 여백이 없으니까 왼쪽에다 써볼게. P 그리고 Q라는 조건을 부정을 시키면 역시나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P 교집합 Q기 때문에 요 녀석을 부정시킨 녀석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요 녀석은 지금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not P 뭐야 얘는? 또는 not Q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즉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고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쵸?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짠짠짠짠짠짠짠 여기까지 읽고 우리 센을 펴봅시다. 문제는 노트에다 풀어야 되는 거 알죠? 센 어딨니? 여기 몇 단원이니? 14단원이니? 유형 1, 2, 3, 4 3번까지 다 풀어요. 대표 문제만 풀지 말고 노트에 다 풉니다. 숙제 안 내줄 걸 숙제를 안 내주려 그래요. 알았지? 숙제를 안 내주고 숙제를 내가 최대한 오늘 이 두 단원만 숙제를 이거 두 개만 숙제로 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요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명제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요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두 개 조건입니다. 지금 조건 두 개가 P라는 조건하고 Q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두 조건에 대하여 P이면 Q이다. 둘 다 조건이. 이 두 개의 조건이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한 개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럴 때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가 될 수 있거든. 요 녀석이 이제 어떤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 있다 이거지. 즉 예를 들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건 명제 아니야, 조건이잖아, 그치? 얘가 P라는 조건인 거고요. Q라는 조건을 내가 그럼 그 x는 4의 배수이다. 요런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요 조건을 내가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말을 좀 이쁘게 붙여보면 봐봐, x가 2의 배수이면 그 x는 4의 배수이다.
이건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왜 x라는 녀석이 2의 배수가 들어가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인 거니까 x에 들어갈 숫자가 정해지지. 그치? 2, 4, 8, 2, 4, 6, 8 막 이런 숫자들이 정해질 때 그때 x가 일단 얘는 4의 배수가 아니죠. 그쵸? 아닌 애들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에요. 거짓인 명제가 돼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요 문장에서 사실 이 표현이 없어. 이렇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만 써도 문맥적으로 전혀 이상함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x는 x가 뭐 이런 표현은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써있지 않아도 요런 x는 이란이 앞에 붙어있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두 조건이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새로운 명제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녀석을 기호로 요렇게 쓴다 이거야. P이면 Q이다라고 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나는 평소에 화살표를 세 줄로 긋는 게 좋아서 세 줄로 그을래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두 줄짜리 화살표가 이쁜데 해서 두 줄로 그으면 안 됩니다. 저 뒤에 나올 건데 두 줄짜리 화살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는 화살표는 한 줄로 그어줘야 됩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됐죠? 아니 너무 어렵죠? 그쵸? 젠장할? 됐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요 뒤에 있는 요 조건을 뭐라고 불러? 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그치? 하. 뭐. 재밌지? 결론. 믿었어, 설마? 헐.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인상표. 그냥 잠 깨라고 해준 거야. 잠 깨라고 했지. 내가 사실 이거를 오늘 이거 수업하니까 수업 시간에 꼭 이걸 얘기를 해야지라고 집에서 준비해 온 거야. 자, 그래서 가정과 결론. 가정도 조건인 거고 결론도 조건인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명제들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명제의 줄을 이루는 녀석들입니다. 알았지? 그럼 역시 쟤도 명제니까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냐 하면 말로 써줄게 일단. 봐봐.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 라고 하려면 P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 그치? 경우 Q도 만족해요. 요런 겁니다. 이럴 때 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오케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에 결론도 만족시킬 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모든 경우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얘가 거짓인 상황은 조금 더 아래다 써야겠다. 거짓인 상황은 P를 만족하지만 Q를 P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P는 만족을 하면서 Q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딱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가장 적절한 예가 뭐냐면 소수는 홀수이다 이런 걸 보면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이 하나 때문에. 그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는 전부 다 홀수잖아 지금. 그치? 그래도 소수는 홀수이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소가 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야 요거를 기호로 줄여서 이렇게 화살표 두 줄로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 두 줄이 의미하는 건 참입니다. 요 소리예요. 참이라는 글씨를 따로 쓰지 않아도 화살표 두 줄은 참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거짓인 거는 P이면 참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얘는 거짓이라고 따로 글씨를 쓰지 않아도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한 줄짜리는 기본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서 다 한 줄짜리를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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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명제 참 거짓을 있잖아. 이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좀 판단을 해볼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쉬운 명제는 안 그렇게 풀어도 충분히 다 풀리는데 좀 어려운 명제들이 진리집합을 이용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 나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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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야? 자, 봐봐라.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요거 뭐라고 읽었어? 이거 어떻게 읽어? 집합에서 A는 B의 그치, 가장 정확한 표현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치? 우리 그럼 부분집합의 정의가 뭘까요? 정의에 그렇게 써있냐?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써있어? 그치,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그치? 이걸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규민아? 뭘 내는 참 진짜 이러고 있다가 그 귀는 또 기똥차 씨. 그치, 규민하니까 네. 에이 젠장 씨. 뭐고? 사다가?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이거를 배웠는데 물어본 새끼. 그니까 뭐냐면 야, 난 안 물어봤다 이거지. 나 이제 와. 그러니까 그 뭐지? 대학생활 막 그런 유튜브 동영상인데 막 선배가 무슨 밥 먹은 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후배가 이러고 지나갔대. 그러니까 선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치, 물어본 새끼 누구냐?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그냥 그런 뜻이지. 와, 처음 알았어. 내 수업 시간에 아주 나한테 하면 죽여버릴 걸. 그러니까. 내가 막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막 누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창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알았지? 자, 볼게요. 봐봐. 이게 뭐야? 이제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니까 요 녀석도 진리집합이 있고 요 녀석도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라.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라니까 이 모든 경우를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얘도 만족한다는 건 이 안에도 전부 다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즉,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가 라는 건 그 P라는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 진리집합 Q에도 전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따라서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은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나 역도 성립합니다. 뭔 말이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거짓이라고 하면 P면 Q이다가 거짓이야. 즉 얘를 만족하는 것 중에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해보기 위해 그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확인을 해서 P의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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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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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좀 해봐.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뒤에 가면 뭘 또 배울 거냐면 참인 애들이 왜 참인지 밝힐 거고요. 거짓인 애들이 왜 거짓인지를 밝힐 겁니다. 그 이유들을 써야 돼. 그 뭐야? 증명이야. 왜 참인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얘는 참이에요 라고 보이는 그 과정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저 뒤에 명제 파트에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 명제의 증명인데
참인 명제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거짓인 명제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인 명제는 있잖아. 증명하기가 졸라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대신에 거짓인 명제는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 딱 하나만 있어도 얘는 거짓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이 될 때 그 만족 못하는 애가 한 개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그걸 딱 하나만 찾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안 되네.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소수는 짝수이다. 왜 거짓이야? 물어봤을 때 이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 끝난 거지. 그치? 다른 숫자들을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만족 못하는 게 하나 요놈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라고 해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일 때 그 거짓임을 보이는 얘 있잖아. 그치? 그걸 뭐라고 부르냐? 발예라고 부른다 이거야. 오케이? 그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발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발예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냐? 봐봐라. 다시 소수는 홀수이다. 얘가 봐봐. 소수이면 홀수이다라는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그 명제입니다.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막 있지, 그치? 2, 3, 5, 7 땡땡땡 이렇게 있고 홀수의 진리집합이 1, 3, 5, 7 땡땡땡 막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얘 거짓이잖아. 그치? 왜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6 때문에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소수이면 홀수이다가 거짓이야. 왜? 10 소수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치? 즉 발예는 어디서 찾아야 돼?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찾아야 돼. 그치? 즉 반드시 가정의 진리집합 중에 찾아야 돼. 알았지? 즉 발예는 요 안에는 있고요. 그쵸? 가정의 진리집합 안에는 있대. 결론의 진리집합에 없는 녀석. 즉 P-Q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골라줘야 합니다. 반드시. 됐나요? 즉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뺀 집합이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발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얘에서 얘 빼면 이런 애들 남아있잖아. 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P-Q의 원소 중에서 발예를 반드시 골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래서 진리집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리집합들을 찾아야 얘가 참거짓도 판단할 수 있고 거짓일 때 거짓인 발예를 들 때 그 P-Q라는 그 진리 그 집합 안에서 PQ를 찾아야 뭐 P-Q도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걔네들을 찾아야 P-Q 안에서 요런 애들이 발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됐죠? 이게 좀 말이 좀 길었지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와 그때 이제 참 거짓과 그때 그 발예까지의 그 관계들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좀 특이한 녀석이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 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명제들이 있어요. 요게 굉장히 특이한 게 P면 Q이다라고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봐봐. 어떤 조건을 하나 써볼게요. 어떤 조건을 하나. X는 짝수이다. 어떤 실수. 이거 맞아? 틀려? 틀려? 명제가 아니야. 그치? 조건이야. 그치? 근데 조건 자체로는 명제가 될 수 없잖아. 한 개의 조건만 딸랑 써 있어. 그럼 명제가 될 수 없지. 그치? 근데 요 앞에 내가 요런 단어를 붙여볼게. 어떤 실수 X는 짝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거짓이야? 어떤 실수 X는, 그러니까 실수 X 중에서 어떤 거 하나 몇 개는 짝수가 되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즉 명제가 됐어요. 이해돼? 조건 하나만 딸랑 써져 있을 땐 명제라고 할 수 없지만
저 명제 앞에 저 어떤이라는 단어 한 글자만 썼는데 명제가 돼 있어요. 그치? 이해됐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일단 요런 모든 뭐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 알았지. 이건 지금 조건이에요. 알았죠? 근데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으면 얘가 이제 명제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이제 명제니까 참 거짓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명제를 부정시키는 것도 배울 겁니다. 알았죠? 우리 내가 이걸 항상 설명할 때 뭘 예를 들냐면, 자, 전체 집합이 이제 이 교실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치? 왜?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가 참이 되려면 말 그대로 안경을 쓰지 않은 녀석이 한 명도 없어야 돼, 그치? 됐나요? 됐나요? 즉, 그럼 얘도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요 진리집합 P가 모든 애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돼? 지금 전체 집합이 이 교실에 있는 학생이야. 오케이? 그때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가 참이려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안경을 써야 되잖아. 그치? 안경 쓴 학생 리스트에 모든 학생 이름이 다 써 있어야 돼. 그치?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 안경을 썼다라는 요 조건에 진리집합은 말 그대로 안경을 쓴 학생 명단일 거란 말이야. 그치? 이 명단에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 이름이 다 써 있어야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즉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지? 요 녀석의 진리집합만 확인했을 때 진리집합에 전부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면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요 녀석이 거짓이야. 그럼 거짓이면 있잖아? 안경을 다 안 써야 거짓이야? 이때만 거짓이야? 아니잖아. 한 명만 안경을 안 써도 거짓이야. 그치? 즉, 요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인데 그 진리집합에 안 들어간 녀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즉, 얘가 전체 집합만 아니면 전부 다 거짓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쟤를 만족을 못하는 애가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야. 알았지? 됐어요? 하나라도 발견하면 거짓.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 참. 오케이? 엄매 막 눈 막 둘이 막 뭐 눈 시뻘개져가지고 지금 됐죠? 무슨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만족 못하는 거 하나가 있나 없나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거짓, 못 찾으면 참. 됐나요? 됐나요? 자, 이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명제입니다. 참고로 요 모든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 이미 근데 그러면 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집합이 주어지는 당연하지. 전체 집합은 어떤 뭐 실수 전체 집합, 자연수 전체 집합 이렇게 뭔가 말이 써져 있을 거라. 그치. 이거를 어떤으로 해석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봐봐. 내가 이 교실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썼다. 이게 참이려면 있잖아. 내가 운 좋게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아무나 막 뽑아도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나 막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즉 임의의 누가 내가 임의라고 하면 막 임의에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이런 애들도 있지 막. 임의라는 말은 항상 모든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거를 어떤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살짝 지우고 어떤 x에 대하여 이 녀석은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 맞아 틀려 지금? 맞아 그치? 왜? 얘 안경 안 썼는데 왜 맞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안경 쓴 애가 한 명만 있으면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즉 그럼 어떤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있잖아. 원소가 딱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거야 그치? 이해돼?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이거죠. 됐나요? 공집합만 아니라는 말이 이 안에 얘를 만족하는 녀석이 전체 집합 안에 딱 하나만 있어. 전체 집합, 이 교실 안에 안경을 쓴 녀석이 딱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어떨 때 거짓이야? 전부 다 안경을 벗고 있다. 이런 거 거짓이잖아.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은 키가 5m 이상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5m 넘는 애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 즉, 이 명제가 이제 거짓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떤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무슨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 만족하는 게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돼. 알았지? 딱 하나라도 발견하면 얘는 참. 그렇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면 거짓.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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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봐봐. 모든 정수. 아니, 모든 실수. 그냥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보자 이거죠. xy 곱한 게 1보다 크면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제 이런 것들 판단하기 되게 학생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x, y가 실수이고 x 플러스 y가 실수이면 x도 y도 이런 거 맞은가 틀릴까? 이런 것도 틀려요. 그치? 왜냐하면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가 되는 건 우리 허수에서 켤레복소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치? 켤레복소수를 집어넣으면 뭐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지만 이제 각각 둘 다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또 애들이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자, 어떤 와씨 참일까 거짓일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는 3이 아니다. 그렇죠? 얘도 x제곱 마이너스 2가 3이 안 되는 실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돼? 그치? 얘를 만족을 시키는 얘를 3이 안 되는 걸 그치? 하나라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참이 되는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이나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를 풀다 보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부정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아까 전에 맨 처음 시간에 이제 맨 처음 이런 게 있었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부정은 거짓이어야 돼.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녀석의 부정은 참이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제 부정들을 확인해 보면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의 부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디다 써야 되냐? 여기 왼쪽에다 써봅시다.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졸지 말고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요 녀석을 부정을 시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x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의 반대말은 모든 학생이 안경을 안 썼다가 아니고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도 있다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학생,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도 있다라는 말은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란 말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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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까지 멀쩡하던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정신을 못 차려? 자, 나연아.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 라는 말의 부정은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하여 not px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많이 어렵지 않죠?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문제를 또 몇 개를 챙겨볼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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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슉. 유형 8까지 풀어. 4, 5, 6 아니 4, 5, 6, 7, 8 8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봐봐요.